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도대체 더하기라는 게 뭐냐. 어떤 집단이 있었어. 이 집단에 새로운 애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더하기예요. 그런데 이 집단에 새로운 애들이 추가로 들어올 때 이 추가로 들어온 애하고 원래 있던 애들이 동일한 종류여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더하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쑥쌤인데 사람들이 쑥쌤이라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쑥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개념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가면 개념 일할 게 있잖아요. 개념 일할 게. 그런데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면 개념을 할 게 없을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수학의 말, 수학 용어,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안다는 거는 그 단어의 뜻을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음식을 할 때 기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념 기본이 뭐야? 마늘,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 이런 게 기본 양념이잖아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뭘 대단히 엄청 많이 넣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본을 어떤 상황에서 언제, 예를 들어 마늘을 볶을 때 미리 넣냐, 아니면 마지막에 무칠 때 넣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개념을 잘 안다는 거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할 때 일일이 다 레시피 찾아보지 않아도 척척척척, 이 시점에서 이런 맛을 내고 싶으면 내가 어떤 양념 언제 쓴다, 이게 딱 되는 거.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용어, 수학말이라는 게 있을 때 그거의 사전적인 뜻, 즉 교과서에 제시된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대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형태를 바꿔서 나올 때 그 원래 형태의 것을 알아보고 걔를 어떻게 내가 문제에 자유자재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공부하는 게 사실 개념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초등학교 그 아이들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개념 리스트를 갖고 다녀요. 개념 리스트를. 이게 이제 1학년부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100번까지 적혀 있는 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거죠. 5 더하기 4와 같은 덧셈은 할 수 있다. 5 더하기 4의 의미를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9 빼기 5와 같은 뺄셈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항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되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칙 연산에도 사실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도대체 더하기라는 게 뭐냐. 애들이 더하기를 뭐로 생각하죠? 더하기를 모두 몇 개니 이렇게 하면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더하기는 동일한 형태의 집합이 묶어지는 거. 하마가 3마리가 밖에 나와 있어. 늪 속에 하마 3마리가 속에 들어가 있어. 하마는 모두 몇 마리니? 이럴 때 밖에 있는 애, 늪 속에 있는 애 합해서 모두 몇 마리. 동일한 하마잖아, 하마. 그러니까 얘네를 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더하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죠. 어떤 집단이 있었어. 이 집단에 새로운 애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더하기예요. 그런데 이 집단에 새로운 애들이 추가로 들어올 때 이 추가로 들어온 애하고 원래 있던 애들이 동일한 종류여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더하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하마 3마리가 연못에서 놀고 있었어요. 연못 좀 웃기다. 늪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마 3마리가 같이 놀자고 들어왔어. 늪 속에 있는 하마는 모두 몇 마리가 될까? 이때 3마리 더하기 3마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가세요? 그게 3 더하기 3은 6인 거예요. 아무 때나 3 더하기 3은 6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더하기를 하잖아요. 2 더하기 3은 5,
너무 쉽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중학교에 가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끼리 더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과가 3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3개, 개수를 나타낼 때 곱하기를 써요. 사과가 3개 있어요. 그거를 3 곱하기 A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3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뭐라고 할까? 배요. 곰이 있다고 해볼게요. 곰이 3마리가 있는 거야. 사과가 3개니까 3 곱하기 A라고 했어. 그럼 곰이 3마리니까 3 곱하기 B라고 해야 되겠네? B가 3개니까, 그죠? 그런데 3A, 즉, 사과 3개하고 곰은 종류가 같아요? 다르죠. 얘네들은 전혀.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숫자로 뭉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A 더하기 3B. 이때 2, 3하고 2, 3을 서로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당연히 같은 종류끼리 항상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교과서를 나중에 보세요. 응? 자동차가 3대 있는데 주차장에 자동차 3대 있었는데 자동차 10대가 들어왔어. 그럼 주차장에 자동차가 모두 몇 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내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친구는 30분을 공부했대. 나하고 내 친구가 함께 공부한 시간은 얼마니? 이렇게 1시간의 이 시간이라는 단위하고 30분의 이 분이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1시간 30분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위가 다르면 더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수시로 쓰고 있어요. 보세요. 내 키가 몇이죠? 제 키는 1m 53cm입니다. 센티미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53cm. 그럼 센티미터란 단위 앞에 수가 하나로 뭉쳐져 있죠. 153.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미터와 센티미터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100cm만 1m가 돼요. 그래서 1m 53cm야 이렇게 얘기하죠. 1m하고 53cm를 더해서 쓸 수는 없어요. 미터하고 센티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이렇게 길게 늘려 쓰는 거예요. 1m 53cm. 그럼 1m하고 53cm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더하기가 생략된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더하기를 안 쓰고 1m 53cm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수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분수에선 1이 있어요. 1이라는 거 온전히 하나예요. 하나도 손 깎아내지 않은 어떤 하나. 그죠? 근데 반쪽이 있어. 2분의 1개라는 반쪽이 있어요. 자, 얘네들 둘은 단위가 같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위까지 얘기가 나왔네. 단위가 달라요. 잘 보세요. 1이라는 것의 단위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 이게 단위야, 이게. 이거 하나라고. 이게 2개면 2지 뭐. 그냥 1이란 단위가 2개 있으면 2가 되는 거지. 1이란 단위가 3개 있으면 하나, 둘, 셋. 그게 3이에요. 왜 얘네들은 3이 될 수 있는 거야? 1, 1, 1. 다 똑같은 단위를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3이라는 숫자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분의 1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하나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반을 칠했어. 이걸 우리가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2분의 1이라는 건 이 반쪽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단위. 그럼 2분의 1이 2개면 2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2가 돼야 큰 1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가 만약에 1하고 2분의 1을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의 이 덩어리하고 2분의 1의 이 덩어리가 같아요? 크기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써요, 우리가? 1과 2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얘를 쓰는 거죠. 대분수도 그럼 결국 뭐예요? 1이랑 2분의 1이랑 서로 다른 것을 더해서 더하기 식을 생략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더하기라는 거 원래 뭐다? 종류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는 거다.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계속 23 더하기 47, 58 더하기 96 이런 식으로 계속 수를 더해갔던 거예요. 걔네들의 전제는 뭐다?
종류가 같은 애들이었던 거죠. 그럼 얘네들이 종류가 다른 애들의 덧셈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시간, 길이, 무게, 넓이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단위라는 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1km, 500cm, 500m. 그럼 1km하고 500m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라고. 그거를 더하기 기호만 생략해서.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럼 벌써 더하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기는 애들이 더하기하고 빼기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학교에 가면 결국엔 빼기는 더하기로 다 통합이 되게 돼 있어요. 음수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식 빼기를 하면 빼기는 반드시 앞에 원래 있던 애들,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있던 애들, 그게 많은 거죠. 원래는 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의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있었어. 거기에서 뭔가를 빠져나갔어. 아까 얘 더하기하고 빼기는 속성이 같다고 했잖아요. 중학교에 가면 하나가 된다고. 그죠? 할 때도 서로 단위가 어떤 것끼리? 같은 것끼리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뺄셈에도 전부 다 같은 종류의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있던 것에서 뭔가를 뺐어. 그럼 우리가 뺀 거를 빼기 뒤에다 쓰잖아요. 뺀 거를 빼기 뒤에다 쓰잖아요. 그럼 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 남는 것을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한다. 이 단어도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남는다는 단어를 나중에 나눗셈에서 또 써먹는단 말이죠. 그럼 빼기하고 나눗셈은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100% 있다. 괜히 남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있던 것에서 가져가고 남는 거. 그럼 나눗셈에서의 남는 거는 뭐야? 남는 건 나머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거는 내가 계속 같은 수를 빼는데 더 이상 이 똑같은 수를 뺄 수 없는 이 나머지 찌꺼기 이런 의미의 남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런 재밌잖아요. 근데 빼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가다가 맞다 문방구에 다시 돌아가야 돼. 생각이 났어. 그러면 내가 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것도 결국 빼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빼기야. 빼기가 또 있다? 하나 더 있다. 빼기는 좀 뜻이 많죠. 또 빼기는 뭐가 있냐면 1:1 대응이라는 게 있어. 짝을 지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서로 단위가 다른 것끼리도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빼기는 비교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빼기는 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니? 차이! 즉 이 차이니까 비교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꽃병에 꽃을 담고 싶은 거야. 꽃병 하나에 꽃 한 송이를 담을 거예요. 8송이가 있어. 근데 꽃병이 3개밖에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꽃을 꽃병에 넣죠? 이게 1:1 대응이야. 하나 짝을 지어줬어요. 두 번째 꽃을 꽃병에 넣었죠? 짝을 지었어요. 세 번째 꽃을 꽃병에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5개의 꽃은 꽃병에 꽂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짝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죠. 8개에서 3개를 빼면 5개가 남는다. 그 말은 걔네들이 짝을 짓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보다 빼기가 좀 어려워요. 빼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있던 것에서 빠져나가고 남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빼기는 어딘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온 이 지점, 그죠? 돌아온 이 지점과 처음 사이의 요 거리가 답이 되는 거죠. 결과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비교, 즉 1:1로 대응을 다 짝을 지어서 그 짝을 짓고 남는 것. 이때 종류가 서로 다른 것끼리 계산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1:1 대응이라고. 짝을 지었을 때. 이런 게 이제 빼기예요. 재밌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공부할 게 확 달라진다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단위라는 놈 있죠? 이 놈이 아주 재밌는 놈이거든요. 제가 이 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